젊은 어부 김영민 씨는 이곳에서 가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낙지를 잡고 있습니다. 생미끼를 이용한 일종의 낚시인데요. 이게 참게라고 수익게예요, 수익게. 낙지 미끼로 쓰는. 선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작은 기회를 이용해 주낙으로 낙지를 잡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낙지 조업을 많이 해요, 여기는. 앞에도와 달리 조업 시간이 한밤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미끼만 배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산책 갈 건데 할아버지한테 갈래? 네. 김영민 씨는 두 딸을 둔 가장인데요. 애들하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실 김영민 씨는 선도 토박이 어부가 아닙니다. 본래 직업은 서울에서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다쳤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먼저 귀화하신 부모님의 권유로 아예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온몸에 털 빠진다. 털 빠져. 우리 시온이 할머니한테 인사했어? 그게 안 맞는데 그걸로 한다. 그렇게 선도에 와서 낙지잡이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 이제는 베테랑 어부가 다 되었죠. 오늘 다 6판 냈어요, 낙지. 그래서 오늘은 낙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잡아야죠. 하다 보니 요령도 생겨 이제는 꽤 많은 양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드는 시간. 김영민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가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오늘 조심해. 달살이니까 많이 나올 거야. 당신도 조심하고 오늘. 잘 갔다 와. 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물때 맞춰서 가는 거라 오늘 저조가 9시 10분? 그 정도 돼서 이제 자리 잡으러 가야죠. 그러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작은 섬이라 집에서 선착장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엎드리면 고다을 곳이죠. 배 위에서 기름이 떨어졌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전 제일 먼저 챙깁니다. 이윽고 하나 둘 낙지잡이를 하러 떠나는 배들. 나가는 시간대가 다들 비슷하신가요? 더 일찍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시간 맞춰서 나가는 사람 있었고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 주인이 없는 바다는 모든 어부에게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에 김영민 씨도 포인트를 찾아 칠흑 같은 바다 위를 재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주낙 낙지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낙지가 죽어있는 미끼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살아있는지 확인한 후에 끼우죠.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칠개를 사용했답니다.
7개 썼었는데 잡는 것도 밤에 잡아야 되고 또 걔네들이 한번 이렇게 채면 이 껍질이 사각형인데 너무 얇아요. 야들야들해. 그래갖고 낙지들이 이렇게 물고 한 번씩 빨면 걔네들이 없어져요. 그냥. 오늘처럼 저렇게 달이 뜨잖아요. 그럼 낙지들이 달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달을 달살이라고 해요. 달이 뜨는 이제 기간? 그때는 이제 낙지들이 달이 안 떴을 때랑 한 3배 차이 나요. 잡히는 양이. 250개의 준학에 미끼를 끼우는 데 소요된 시간만 약 2시간. 드디어 낙지를 잡을 채비가 끝났습니다. 준학 낙지잡이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밤에 갯벌에서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낙지 습성을 이용해 잡습니다. 가래 낚시잡이와는 달리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준학 낙지잡이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한 구간을 설정한 후에 배를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차례로 준학을 떨어뜨리고 처음과 끝을 고정시킵니다. 잠시 후 야행성이라 밤에 먹이 사냥을 하러 나온 낙지가 미끼인 개를 보게 되고 정신없이 달려들게 되죠. 그러면 이때 배를 이동해 준학을 위로 올려서 낙지를 잡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준학 낙지잡이가 시작됩니다. 배 위에 설치된 도르래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바닷속에 있는 준학을 위로 올렸다 다시 내려보내길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 낙지가 등장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혼자 운전하면서 낙지를 잡는 모습이 벅차 보이기도 하지만 직선의 구간을 조금씩 움직이며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답니다. 뜰채로 낙지를 올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혼자 가능하다는데요. 가을 제철마다 쉼없이 올라오는 낙지에 힘든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진 조업. 미끼인 개가 죽거나 떨어져 다시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회를 달아주기 위함인데요. 아버지가 가래낙지 하셨는데 저는 그거 쫓아다니다가 못해. 뻘에 걸어다니는 게 쉽질 않아서 낙지 구멍 찾기도 힘들고 이거는 그냥 건져 올리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래도 9년째 하다 보니 이제 자신만의 낙지잡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쪽에서 다 몰려서 하니까 다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잡았는지 막 그것도 공유를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입을 그냥 닫고 해야지 그 자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주위에 아무 배도 없잖아요. 저쪽에만 다 몰려있고 어제도 여기서 작업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제 낙지를 꽤 많이 잡아 올렸던 포인트.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다시 준학을 내려봅니다. 경쟁자가 없는 바다에서 낙지가 미끼에 홀려 몰려듭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뜰채로 올리는 재미가 은근 쏠쏠한데요. 오늘은 낙지 만선입니다.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는 18점? 360마리? 그 정도예요. 하룻밤에요? 예. 물칸 가득 차죠. 그때는 또 낙지는 컸었고. 그때 진짜 낙지 많을 때. 처음에 초창기 때. 그때 낙지가 한 마리에 1,800원? 이랬어요. 위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낙지잡이. 귀여하고 나서 1년차 때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았구나 이러고. 여기 있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에 나오는 걸 즐기게 됐습니다. 낙지만 봐도 웃음이 나오죠. 낙지는 은행 창고. 얘네들이 알아서 자라서 나에게 잡히면은 나에게 수익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여기 있는 뻘바탕 요 앞에 은행 창고라 그래요. 가서 돈 주워 오는 거라. 어느새 조업을 끝내야 할 시간.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만조되면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 썰물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그때까지 하고 그때 지나면은 물이 급격히 빠지니까 빨리 걷어서 나가야 돼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선착장으로 돌아옵니다. 낙지를 많이 잡다 보니 한 마리씩 옮기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재빠르게 옮깁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에 수족관이 있어서 글로 가야 돼요. 오늘 잡은 낙지를 다 쏟은 후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잡았냐? 8개?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아빠는 몇 개씩 잡았어? 해가 뜨자마자 쉬지도 않고 새벽에 잡은 낙지를 가지고 성공 위판장으로 향합니다. 크기별로 분류하며 숫자를 세서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21, 22, 45개. 22개. 오전 7시 30분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00원 더 나왔는데. 그래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잘 나오면? 잘 나오면 기분은 좋죠. 차이가 나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낙지 덕분에 아이들하고도 좋아지고 와이프랑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낙지 덕분에 그게 없었으면은 자리를 잡지도 못했을 거고 오늘 위판 보면 좀 이따가 돈 들어오니까 바로 그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낙지가 업이죠. 어찌고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시골에서 한 20만 원 이상 버니까 어찌거든가 버니까 그것이 업이죠. 아침이 되면 인근 섬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두 손 무겁게 바리바리 쌓은 것은 낙지. 신안 갯벌에서 맛 좋은 낙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아예 낙지 전문 위판장이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사람보다 많은 낙지들이 이곳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1년 중에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지금이에요. 잘 뜰 때 그때가 중부살이라는데 지금 중부살이에요. 10월 중부살. 어저께 우리 우리 팀에서 19점 나왔어요. 봄 쭈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듯이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인데요. 낙지는 무게가 아니라 크기와 마리수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경매에 앞서 일일이 대야에 나눠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주인 이름까지 붙이면 경매 준비가 끝납니다. 오늘 가격은 어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 저게 제일로 큰 거예요. 오늘 한 17,000원 이상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거 하나 때려 놓으면은 한 사람 나와요. 한 사람. 예, 소고기 한 반을 썰어 놓고 탕탕 걷어서 참기름에다 먹으면은 먹을만해요. 세발 낙지는 이격이에요. 세발 낙지는 산채로 젓가락에 돌돌 감아 한 입에 넣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 해서 일품으로 꼽히죠. 여태 수십 년을 잡았어도 세발 낙지가 6,000원 가는 해가 별로 없다고요. 처음이더라고요. 신안 일대 섬에서 잡혀 오늘 하루 송공 위판장에 모인 낙지가 약 2만 마리.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낙지 양이 절반으로 줄어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호루라기 소리로 위판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중매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야에 담긴 낙지가 워낙 많다 보니 중매인들에게 경매는 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이동해 경매하기 때문인데요.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장장 3시간 30분간 이어진 경매가 끝납니다. 오늘 한 1,000마리 넘게 산 것 같네요. 1,000마리 넘게요? 네, 지금 도매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1,000마리 넘게 하면 오늘 다 팔려요? 오늘 다 팔리죠. 시장에 납품하니까. 보양식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다 보니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가죠. 지금 바로 팔러 가시는 거예요? 낙지는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것을 제1로 치기 때문에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근에서 소비되는데요. 목포도 그중 한 군데입니다. 오, 네, 낙지 좋네. 산 낙지를 탕탕 칼로 내리친 다음에
소고기 육회와 함께 섞어 먹는 낙지탕탕이 이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낙지 요리입니다. 그래서 신안 어부들은 오늘도 새벽부터 낙지잡이에 나섭니다. 김상묵 씨를 비롯해 낙지잡이 귀신으로 불리는 선수들이죠. 나 30년을 잡았거든. 채야. 연도수는 그렇게 되지. 그렇게 채야 30년은 낚기를 못 잡은 게 그러지. 나는 쬐깐에서부터 낚시 잡기 시작했는데 우리 큰엄마 따라다니기 싫어. 손으로 뵀어 처음에 손으로. 그래갖고 이제 으시겠지. 삽 뺐지. 물 빠진 갯벌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시간. 어부들마다 낙지잡이 전용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가래삽이라고 일반 삽은 어느 달아져 버리고 이것은 치는 삽이라 오래가고 짱짱하고. 일반 삽보다 작고 옆면적이 좁아 갯벌을 파기 쉽죠. 가봅시다. 날이 밝으면 갯벌로 출근할 시간입니다. 발 떼기도 힘든 갯벌을 가볍게 누비며 낙지를 찾는 어부들. 한구멍이라 봐야 이거 찍기도 하고. 드넓은 갯벌에서 낙지를 잡기 위해선 많은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낙지 구멍을 찾아야 낙지를 잡지요. 낙지 구멍이요? 예. 어떻게 생겼는데요? 예, 좀 이따가 찾아갖고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지들어 있는 구멍을 내가 찾아갖고 가 있어 보쇼. 여긴데 구멍 하나 있으면 여기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낙지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낙지 위치 파악에 중요한 구멍 찾기. 이것이 봄구멍인데요. 나 집단이거든요. 여기 이것이 부르시고요. 손구멍. 이것이 지금 낙지 구멍이란 말입니다. 여기 볼 보면 물 나오죠. 봐보세요. 여기 볼 보면 물 나오죠. 여기 나오죠. 두 구멍 중 낙지집의 입구라 할 수 있는 구멍을 파야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 들어가죠. 이 낙지가 세발낙지라고 신안에서 알아주는 낙지예요. 세발낙지. 다리가 세 개가 아닌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세발낙지입니다. 1년을 살다 죽는 낙지는 주로 여름에 산란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갯벌에서 먹이 사냥을 하며 몸에 영양분을 비축합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펄에 몸을 숨기고 있어 이렇게 가래로 갯벌을 파서 잡죠. 여기 들어가요. 요. 오래전부터 낙지를 잡아온 전통 어로 방식으로 삽의 이름을 따서 가래 낙지잡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래로 낙지잡이에 나서보지만 깊어 못 잡아. 하다 보면 깊은 놈은 힘드니까 안 타고. 실력만큼 운도 따라줘야 하죠. 봐봅시다. 어저께는 많이 뜨면 오늘은 낚시 구멍이 이상하게 기어다야.
몇 번의 허탕 후 자리를 옮깁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저 뻘을 더 안 빠진 데를. 뻘이 깊은데 낙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가 조금 더 저기만은 더 있어요. 봐봅시다 한번. 잠시 후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물이 난단 말이요. 낙지 구멍이. 그러면 한번 파볼게라. 파보시오. 여기 물 나죠? 낙지가 여가 있다고요. 자기가 갖춰주잖아요. 여기 낙지 보이죠? 지 구멍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낙지가 씨알이 제법 괜찮습니다. 이것은 중낙지 정도 됩니다. 중낙지. 발 보세요, 발. 발이 쫙쫙 펴서. 그래서 신화 뻘낙지가 좋다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30년 넘게 잡다 보니 이제 달인이 다 됐죠. 보통 40개에서 60개예요. 한 물대다. 하지만 그 전까지 드넓은 갯벌을 돌아다니며 최소 40번의 삽질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낙지 파다가 힘들면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씻혀서 발 하나씩 이렇게 풀어 먹으면 낙지가 덜 힘나고. 이거 드시면 힘이 나세요? 그렇죠. 낙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낙지 3마리만 사다 먹이면 소가 뿔떡 일어난다는 게 그만치 좋다는 것이 신화 뻘낙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지도 무안조도 나고 어서 나고 장욱도 나고 다 전국에서 나는데 우리 신안 같은 데는 완전 뻘이고요. 또 해제만 같은 데는 모래하고 뻘하고 섞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낙지가 덜 부드럽고요. 신안은 계란이만 뻘이갖고 낙지를 먹으면 그만치 부드럽고. 그래서 낙지잡이는 이들에게 생업이 됐습니다. 형님 몇 개나 잡았어? 뭐라 10개나 잡았을 거야. 10개?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 낙지 안 난 멋있게. 10개 잡았어. 자네가 진짜 내가 진짜 잡은다고. 지금 나가 지금 아버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잡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한 50년. 50년요? 어머니 몇 마리 잡으셨어요? 2마리.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잡힌다게 여봐요. 매일 나오세요? 야, 물때 되면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야, 많이 잡을 때 몇 마리까지 잡으세요? 많이 잡을 때 연화무게는 한번 잡지. 얼마나 잡고 늙어갖고 걸음도 못 걷고. 40년간 신안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온 이병헌 씨는 오랜 내공과 노하우로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낙지. 11월 달까지인 건데 성장한 뒤 겨울에는 구멍 안에서 성장을 못하고 이제 봄에부터 또 크기 시작해요. 가래로 파는 곳마다 낙지가 나오는 풍요로운 땅. 신안 갯벌이 있었기에 인생의 거친 풍랑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결혼해갖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매부한테 낙지를 배웠거든요. 매부가 낙지를 잘 잡았어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거의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 얘들을 뭐 해먹고 없으니까 낙지로 해서 갈치고 결혼식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고 낙지로 해서 성공한 게는 마찬가지죠. 낙지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지만 가래 낙잡이가 워낙 힘든 작업이기에 그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배고 기존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5사람인가 밖에 안 잡아요. 젊은 사람들이 뻗치니까 벨라고 그러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득이 많아도 배로만 하려가지 햇불낙지로만 하려가지 이렇게 힘들고 빠를 기술을 몇 년씩을 배워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어느 누가 안 벨락해요 지금. 누군가는 가래 낙지잡이를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갯벌에 쌓여갑니다. 아침 10시 갯벌이 다시 바다로 변합니다. 가래 낙지잡이가 끝나는 시간이죠. 김상묵 씨도 집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잡은 낙지가 상하기 전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우리 늦게 떠볼게. 별로 못 돼. 우리 늦게 뜰게. 얼마나 버텨? 많이 잡았어. 아니 오늘 어째 그래요? 근데 입당을 해야지 어쩌는 거야. 그러더라. 많이 잡았구만. 많이 잡았어. 어따 많이 잡았네. 여론이 잡을게. 그러네. 많이 잡았어. 어째 오늘 잘로 해. 오늘은 잘하. 오늘은 라면이라도 끼려 먹어보세요. 예, 그냥. 그럽시다. 앉혀봐서. 라면 끓일게라.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온 직후라 그 어느 때보다 허기질 시간. 아내가 서둘러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 쉬지도 않고 가래부터 챙기는데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15만 원. 거지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거 15만 원이라면 누가 거지 듣겠지. 요것이 하나에 12만 원. 하고 요즘은 누가 안 만드니까 없어. 지난 세월 함께 갯벌을 뛰어다니며 낙지를 잡아온 도구들. 그 덕분에 살림살이도 꽤 폈으니 고마울 수밖에 없죠. 일년이면 돈을 충만 벌어준 삽이세요. 낙지를 많이 파주니까 돈삽이라 그지. 우리는 지금은 이 삽을 살려고 해도 기회가 가서 없고.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중히 챙겨둡니다. 남편의 허기를 달래줄 라면이 끓기 시작합니다. 낙지도 라면에다 넣어갖고 사소도 묵은 뒤 잡은 뒤 묵게 잘 자란 놈 묵세. 여기 있습니다. 잘두가? 그럼 해서. 네. 그럼 해갖고 라면 넣어. 낙지로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사소도 묵은 라면에 넣어 특식으로 먹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갯벌에서 갓 잡아온 신한 낙지는 싱싱해서 물에 씻어 넣기만 해도 맛있는데요. 많이 저기 물에 뜨거운 물에 많이 오래 있으면 낙지가 찔거져요. 그러게 이렇게 살짝만 해야 연하고 맛있습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를 넣어 끓여낸 낙지라면. 값비싼 보양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내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남편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낙지 영양성분이 우러난 국물까지 싹싹 긁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이세 아빠, 얼른 라면 잡수쇼. 다 했는가? 네. 힘들고 고된 낙지잡이 후에 맛보는 낙지라면 한 그릇. 거짓말처럼 피로가 사라집니다.
낙지가 맛있네. 맛있더라. 사소도 묵은디. 그러지라. 여기 잡아서 묵을게. 사소도 묵은디 잡아서 묵은디 묵어야지. 엉기부 좋아하는 데는 최고께. 어제 가격이 얼마나 왔죠? 제가. 6,000원만 나오고 큰 거서 작은 거는 더 많은데 4,000 몇백 원 나갔으니까 4,100원인가? 그래도 일당은 한가? 어떻게 하든 간에. 10몇만 원 했어. 응? 20만 원 못 돼. 10몇만 원. 그렇게 어쩌겠는 거야? 다 잘난 것도 못 오고 펄기라도 해야지. 다음 엄마라도 해야지 안 올라가. 그러지 팔아야지. 내일 것도는 물때야 더 없어. 이제 그럼 더 못 잡고 그만 이제. 그러지 이제 안말해도 늦게 쓰니까 헌해서 쓰니까 양익등이라. 그래갖고만. 어느새 삶의 전부이자 원동력이 되어버린 낙지잡이. 자제분들이 아버지 힘들다고 낙지 그만 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만 캐라 해요. 그만 잡으라고. 다리 아프고 힘드니까 그만 잡으라고 해서 자기가 당신이 저기 건강 겸사 이제 운동 겸사 한다고 하고 있어요. 놈이 보면 힘들어도 우리는 기술로 파니까 힘은 덜 들어요. 빨리 파는 것도 요래시 파니까 그렇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해야지. 시골에서 못 얻었어요. 그래야지. 자, 이 판장에 넣어놓고 가자에 넣어. 내가 담을란게. 어느 어서. 김상묵 씨가 경매 전날 낙지를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판장에 담가놓으면 내일 그 입판을 해요. 집에다 놔두면 성가시니까 물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어느 와. 오토바이가 빵꾸 안 났죠? 보시면 빵꾸 나왔대. 어느 와. 오토바이 고추로 온다 했는데 안 오네. 아직. 오토바이가 빵꾸 안 났으면 오토바이를 혼자 갖다 놓고 온디. 주변 사람들에게도 팔지만 대부분은 이곳 송공 위판장에서 거래합니다. 신사가 별로 낙지가 많이 났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나 며칠 날 낙지 쓸라니까 좀 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주더는 못 오고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면 낙지 자체가 다 굵지만 않잖아요. 잔놈도 있고 굵은 놈도 있고. 근데 이제 준다고 줘도 좀 한 낚시 잔놈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 정내 큰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판장에다 막 내버린 게 더 편해요. 사실은. 제값 잘 받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송공 위판장 맞은편에 떡하니 자리 잡아 커다란 낙지가 반기는 곳. 낙지 음식 특화거리입니다. 모두 다 낙지 요리를 전문으로 내세우고 있죠. 먹이가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나 가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신안 낙지. 오랜 세월 허한 몸에 원기를 채워주는 식재료로 사랑받다 보니 특색 있는 음식도 생겨났습니다. 맑고 시원하게 끓여내는 낙지 연포탕부터 쫄깃하게 즐기는 낙지 볶음, 전남에서 제사상에 올랐던 낙지 호롱에 새콤달콤한 낙지 초무침까지 모두 다 진미로 손꼽히죠. 청탕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제대로구만요. 반질반질반질하네. 그중 낙지 호롱은
전라도에서 제사상에도 올랐습니다. 낙지를 옛날에 이렇게 말려서 제사 지내려고요. 옛날에는 요 냉장 없기 때문에 요 대까지 해가지고 낙지를 요 머리 콕 깨가지고 쭉 집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말려가지고 요 물에 담갔다가 집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찢어 이렇게 해요. 양념 발라가지고. 옛날 그렇게 하고 제사상에 올리고 그랬었죠. 그러고 그 먹고 싶게 모르겠는데 훔쳐 먹기 그랬었죠.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낙지 맛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죠. 너무 맛있다. 친한 사람들에게 낙지는 추억의 맛이기도 합니다. 저 할 때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를 저어서 갔어 주낫을 했어요. 12월 달에 눈보라 치는데도 가서 낙지 잡는다고 이거 노저 서서 가서 낙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경험이 풍부해. 처음에는 대필소주 하나 갖고 가면 그 물통 뚜껑에다가 소주 한 잔씩 이만큼 부어요. 부어갖고 3명, 4명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물 들기만을 기다리면서 건배해서 그놈 먹고